온타리오주가 캐나다 연방정부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매니토바와 뉴펀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의 초, 중, 고등학생들에게 급식과 간식을 무료로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동안 10억 달러를 지원하여 매년 최대 40만 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온타리오주의 참여로 이 목표의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온타리오주는 향후 3년간 연방정부로부터 1억 850만 달러를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가족, 아동, 사회개발부 장관 제나 서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온타리오주 내 약 16만 학생들에게 980만 끼니가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급식 프로그램은 온타리오주의 기존 급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13개 기관과 원주민 파트너들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보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의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500만 명이 넘는데 연방정부가 발표한 프로그램은 그중 7.7%에 해당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중 토론토가 가장 높은 아동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빈곤퇴치단체 캠페인 2000의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의 아동 빈곤율은 2022년에 25.3%에 달하며 이는 2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주거비 상승, 생활비 증가,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 이후 경제적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140만 명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36만 명의 아동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토론토에 거주하는 17세 이하 아동 중 약 27%가 빈곤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 빈곤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특히 소수민족과 이민자 가정에서 빈곤율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캠페인 2000에 의하면 주거비 상승과 생활비 급등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식료품과 교육비 같은 필수 항목에서 전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아동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며 데이케어 비용 보조 프로그램과 아동 급식 지원 강화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아동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과 생활임금을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아동 빈곤율이 높은 사회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우체국 노조의 전국 파업으로 여권 발송이 중단되면서 많은 신청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서비스 캐나다는 11월 8일 이후 여권 발송을 잠정 보류하고 약 8만 5천 개의 여권이 발송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우편망이 정상화될 때까지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캐나다 대변인 마야 스테파노브스카는 우체국 파업에 앞서 여권 배송을 중단함으로써 캐나다 포스터에 여권이 보관되는 위험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우편노조는 15일부터 약 5만 5천 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전국적 파업을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모든 우편 및 소포 접수와 배달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우체국은 운영을 중단했고 노조는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캐나다 포스트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우체국은 파업 종료 후 모든 우편물을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이 급히 필요한 경우 서비스 캐나다 센터에서 직접 수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여권 프로그램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파업 직전에 여권 신청서를 보낸 경우 해당 신청서는 우편 서비스 정상화 전까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캐나다 연방정부는 겨울 쇼핑 시즌을 맞아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주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재무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와 함께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일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내년 봄까지 $250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지원금이 소득 $15만 이하인 약 1,870만 명의 캐나다 주민들에게 지급되며 약 $47억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생활 필수품에 대해 GST와 HST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 상품에는 뷔페 및 레스토랑 음식, 과자, 주류, 어린이 의류와 신발, 장난감, 도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포함됩니다. 특히 식료품과 어린이용품에 대한 세금 면제는 아이를 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연방신민당은 정부가 자당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지지를 표명해 빠른 처리가 예상됩니다. 토론토 코치터미널이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기능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토론토시 부동산 관리기관 크리에이트토는 코치터미널 부지와 인근 지역을 주거, 응급서비스, 의료기관을 포함한 다목적 개발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치터미널은 1931년에 건립된 아르데코 스타일의 역사적인 건물로 토론토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장거리 버스 운행의 주요 허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2021년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주거 및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재개발될 예정입니다. 개발은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주거, 소매, 공공기관을 갖춘 두 개의 타워로 구성됩니다. 전체 가구는 임대 목적으로 건설되며 저렴한 임대주택 290채를 포함해 총 873채의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토론토의 주거 및 공공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주기상청에 따르면 토론토와 남부 온타리오 지역은 12월 첫 주에 첫눈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11월 마지막 주부터 북부 지역에 눈이 섞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2월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그 이하로 내려가면서 첫눈과 많은 강설량이 예상됩니다. 기상 전문 사이트 웨더 네트워크는 12월 초 남부 온타리오 지역으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11월 30일 밤부터 12월 5일까지 매일 눈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눈과 비가 섞여 내릴 것으로 보이며 온주 북부에서는 큰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12월 첫 주 기온은 평년 수준이거나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는 겨울 날씨 전망 모델이 차이를 보였으나 점차 예측이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므로 주민들은 제설기와 염화칼슘 등 제설 물품들을 준비하고 차량의 윈터 타이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CKN 캐나다 코리안 뉴스였습니다. 더욱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